네, 2022년 2월 25일 이정훈. 대한민국 작전계획 501호 받고 대중포위전에 참여하라. 저희 관점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G7 회의에 참가했었는데 왜 우크라이나 사태 때는 배제가 되지? 네, 저희 궁금증입니다. 오늘의 부전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이 둘러싼 국제정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NSC를 소집하고 난 다음에 G7 국가들과 협의를 한 후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 NSC를 백악관에서 열고 난 다음에 화상으로 G7 국가 정상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뚝 떠오르는 게 작년 6월인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가셨습니다. 굉장히 자랑했죠.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때 일본 총리는 적구석에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앞에 있었다 하고 자랑도 하고. 네.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컸다. 6월 10일이었군요. 그때 청와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었죠. 한국이 K방역 굉장히 잘하는 거를 세계가 칭찬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등등입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G7 수준의 국가가 우리가 맞죠. 맞는데, 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때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르지도 않을까요? 근데 우리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방국, 미국이죠. 미국과 러시아 제재하는 협의는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와 금융 규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해 왔다. 상황이 전개되면 각국의 대응을 보고 우리도 대응을 조정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민 안전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청와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검토하지 않는다. 네. 이 얘기는 파병에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미국도 지금 참전을 안 했고 영국, 프랑스 다 안 들어갔는데 무슨 파병을 얘기합니까? 누차 얘기했지만 러시아하고 미국이 직접 다투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마 파병은 없을 겁니다. 러시아가 안 들어오고 우크라이나 내전이었으면 나토가 들어갔지 몰라도 러시아가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없다. 그럼 뭘 한다 이렇게 쭉 얘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작년에 이제 G7 회담에 대통령이 참가하고 그래서 우리 위상이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진짜 세계적인 문제가 터졌는데 한국은 미국이 부르지도 않아요. 이건 뭐지? 다른 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하고 이런 나라들, 일본은 원래 G7이었으니까 부른 거고 이 아시아 국가들은 대중국용, 대북한용으로 남겨놓았던 사실입니다. 지금 G7 회담에 초청받았던 호주나 이런 데도 이번에 미국이 부르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금 쿼드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있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해야 되는데 한미 동맹이 잘 안 듣고 하니까 미국이 더 확대하기 위해서 쿼드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호주, 인도, 일본, 그러니까 미일 안보조약을 토대로 호주, 인도를 참여시켜서 포위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호주와 인도도 우크라이나 문제는 부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거는 대중국용이구나.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즈라고 전 세계의 이제 정보 공동체의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도 안 불렀습니다. 그럼 제 궁금증이 뭐냐? 중국이 신강 지역에서 위구르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투입해서 한다든지 또는 홍콩에 군대를 투입해서 제압하면은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벌어지면 뭐라고 하겠죠. 그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청와대가 고민할 거는 그때 미국이 파병하자 그러면 파병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문제는 파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데 만약에 북한에서 민주시위가 일어나는데 북한 인민군이 탄압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보관들을 갖고 있어야죠. 물론 우리 단독으로 못하겠지만 미국과 같이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계속 반미로 갔는데 미국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가지고 또 중국하고 북한이 뭐 하게 되면은
꽉 한국을 쪼여서 반미 세력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 또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탄압을 견딜 수 없으니까 뭐 대응을 하면서, 대응하면 할수록 거꾸로 미국은 한국의 반미 세력을 죽이죠. 이런 걸 읽지 못하고 함부로 반미로 가게 되면 우리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작전계획 5027은 전면전을 대비한 건데 북한이 수행 능력이 없고, 그건 재래전이니까 지금 거의 검토를 안 하고 필요하면 꺼내 쓰는 거고,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이 핵을 쓰려고 할 때 선제 타격을 해서 갑자기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5015를 주로 검토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한미 간에 새롭게 만들기로 했는데, 작년 12월 25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연합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브럼스 예비역 대장이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한미연합작전계획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전에 흑인 장군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RFA에서 얘기했었죠.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한국이 MD에 참여하면, 그러면 한국군이 갖고 있는 천궁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미국의 사드하고 결합하게 되면 한반도를 거의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따로 놀면은 안 된다. 따로 놀려면 사드 한국이 따로 도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이렇게 툭 던진 겁니다. 중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연합군을 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난 3년 동안 중국군이 카디지에 들어온 게 300%, 3배나 늘었다. 자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한 미국과 동종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전계획 5015를 지금 뭐 새로 만드는데 한미연합군이 전략기획지시 문안 큰 틀에서 이렇게 하자, 큰 틀을 합의한 거죠. SCM에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미 대북은 개입되어 있는 거고요. 대중에도 개입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파병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뭐 지원을 하거나 경제제재가 전 세계로 된다면 글쎄 그것도 뭐 눈치 봐서 하지만, 대중국 문제에서는 확실한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무슨 회담해 주세요 이렇게만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 없이, 그때 운 좋게 문재인 정권은 끝나가니까 넘어가지만 이재명 씨가 당선돼서 간다 그러면 한국이 매우 힘들어지죠. 우크라이나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통일은 물 건너가고.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를 이끌 사람들은 작전계획 5015를 변경을 시도가 되고 있고 대중작전에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잘 보면서, 야, 동북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G7 회담을 열 수도 있고 미국이, 아니면 쿼드 회담을 열 수도 있고 할 때 우리가 G7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G7 플러스 회담이나 쿼드에 참여해서 쿼드에 참여해야죠. 우리 국익을 지켜야죠. 그러려면 그런 기회를 통해 통일의 기회를 잡아야죠.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아예 없애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안전한 거니까 통일의 기회도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작전계획 5015를 개정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대한민국은 5015를 받으면서, 그래야 북한 핵을 없애니까 대중 포위전에 참여하는,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한 거로 보입니다. G7 회의는 이번에 초청받지 못했지만은 대중국 문제에는 우리가 참여할 준비를 하고, 지금 중국이 서해 124도에서 우리 군함과 항공기를 밀어내는 거를 대응을 하고, 또 중국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면서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